에어컨 제가 실외기가 없는 에어컨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그 에어컨을 실제로 이제 만들 때는 세부적으로도 좀 더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증발기의 길이를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공기하고 접촉하는 면을 넓히기 위해서 거기는 제가 금속 매듭을 두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내에 있는 증발기 부분을 최대한 관을 얇게 만들 수 있다면 최대한 얇아가지고 공기와 접촉하는 면을 높여 많이 해가지고 표면적을 넓히는 그런 현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온도가 방 안의 온도가 엄청 차가워져요. 그럼 이제 최대한 관의 굵기를 얇게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내구성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 오랫동안 써도 이게 전혀 이상이 없는 상황이 돼야 되겠죠. 뭐 관이 센데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 부식되고 세우면 안 되니까 이게 최대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나머지 이제 그 통로 부분에는 이렇게 매듭을 준다든지 안에 가능하다면 회전식 나사 구조가 간격이 틀린 속도를 빨리게 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압력을 주는 회전식 나사 스크류 나사 구조를 통로 안에 주고, 그다음에 그 응축기에도 역시 표면적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서 최대한 이거를 굵기를 얇게 하는 겁니다. 얇게 해서 최대한 이게 그 열이 빨리 증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요. 여기는 금속 매듭을 둡니다. 금속재 자체가 열을 빼앗으니까요. 더운 바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더운 바람이 나오면 찬바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소용이 없게 되니까 냉각팬 두 개를 둡니다. 왜 두 개를 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계곡에 보면은 계곡에 바람이 빠르면은 그렇죠, 열이 빨리 증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운 바람을 두 개의 냉각팬을 둬서 빠르게 돌려줍니다. 그것은 이제 금속체로 놔도 상관없어요. 금속체 자체가 차갑기 때문에 금속체 자체가 열에 닿는 순간, 그렇죠, 차가운 공기가 나가게 하기 위해서 금속체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 알루미늄 금속체로 상관없죠. 그래서 제 펜 방식인 그 가운데 부분은 중간 부분, 이게 중심 부분은 좀 펜이 두껍고 그래서 약간의 보조 날개, 그 형태가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보조 날개가 있어서 같이 돌아주면 굉장히 강하게 돕니다. 그래서 큰 펜 하나보단 미니배 두 개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돌려가지고 컴퓨터 CPU나 다른 뭐 냉각이 필요한 모든 부분에도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뭐 자동차 뭐 이렇게 냉각이다 그러면 이렇게 냉각팬 두 개를 둬서 그 제 방식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그 냉각기 있지 않습니까? 냉각기 부분에 이렇게 엔진에 열을 식히는 이런 그 냉각통 이런 데도 기존의 감보다 두 배로 이렇게 숫자를 늘려갖고 빨리 순환을 해서 빨리 순환을 하면 열이 빨리빨리 이렇게 증발을 하게 되죠. 흐르는 냉각수가 흐르는 관에 금속 매듭을 주고 거기도 가능하다면 저기 금속 매듭을 너무 덮어버리면 보온 효과가 생겨버리니까 중간중간 그 스치는 그것을 이렇게 냉각수 흐르는 가운데 금속재를 스치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 그래서 이게 속도도 빨리 하면서 식혀지는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냉각수가 들어있는 통을 부식이 있잖아요. 그 안에다가 이제 작은 금속 뭐 자갈을 넣듯이 금속 같은 거 덩어리 조그마한 거를 플라스틱으로 감싸서 부식 때문에 넣고 이렇게 부식이 없어야 되겠죠. 오랫동안 사용해도. 그런 식으로 전체 온도를 낮춘다든지 냉각수 통을 감쌀 수는 없어요. 아이스박스처럼 보온 효과가 생기니까 금속 띠 같은 것을 여러 가지 가로 세로 둬가지고 열을 낮춰주는 이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냉각수에서 흐르는 냉각수의 관을 지금보다 두 배로 늘려서 빨리 순 두 배로 빨리빨리 순회를 시켜주면 훨씬 엔진의 열이 엔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다시피 지금 있는 자동차나 아니면 비행기나 뭐 배나 모든 형태의 이 연소하는 부분의 효율이 중간 저장소를 둬가지고 에너지 중간 저장 휘발유다가 되든 뭐 가스가 되든 중간 저장소를 둬서 거기 산소를 좀 섞어줘야 돼. 산소를 섞지 않더라도 온도 자체를 에너지 연료의 온도를 좀 높여서 이렇게 제 방식의 이렇게 이렇게 쭉 안에 회전식 나사 스크류 구조가 서로 간격이 드니까 관을 지나가면서 매듭도 주고요. 끝에는 나팔관처럼 하면서 세로금이 있고 또 가로금을 갖다가 쳐놔가지고 거기 부딪히면 표면적인 넓어야 쪼개지도록 폭포수에 물이 떨어지면 안개가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효과를 줘가지고 실내 온도에 최대한 표면적인 증기 형태로 나가고, 그래서 점화 블로그를 통해서 점화되면은 완전 연소와 가깝게 효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열 문제입니다.
과열 문제, 효율이 너무 좋으니까 조금만 떼도 열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윤활유도 있지만은 기존에 공기 같은 거, 뭐 산소 같은 것을 추가로 인위적으로 공급을 좀 해가지고 내부를 뜨거워진 공기가 이렇게 코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기를 좀 더 많이 이제 유입을 해야 되겠죠. 공기를 좀 더 많이 유입해서 효율이 좋은 만큼 산소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산소를 인적으로 공급하지 않는다면 제 방식이 이제 이런 구조가 되겠죠. 이런 식의 구조가 이렇게 여러 군데 사방대 다 좀 길이가 길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공기가 안으로 유입되는 양 옆에 이런 장치, 토치처럼 이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게 좀 원래는 이제 이런 방식이 돼야 돼. 좀 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고 바람이 이쪽으로 안에 이렇게 옆에는 이게 위에는 넓고 안에는 좁아가지고 여기는 좀 두텁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바람이 압력을 따라서 이렇게 딱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거를 두께 자체를 밑에 이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주고 여기 부분을 얄쌍하게 만들어줘. 공기가 이걸 타고 그냥 곧바로 안에 들어와서 압력이 세게 빨려들도록 그렇게 압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는 통로의 구조를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좀 더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좀 더 올라가도 상관없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해주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공기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날쌍하게 들어와 가지고 여기는 얄쌍하게 만들고 여기는 약간 두텁게 만듭니다. 그래서 압력을 차이를 만들어 주는 거죠. 넓고 좁고, 그래서 공기 위를 타고 아래로 이렇게 딱 들어오는 이런 통로 구조가 되겠습니다. 안에는 좀 빈 공간이 좀 있어야 되겠고, 공기를 유입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됐든 어떻게 토치 구조인데 토치보다는 디자인이 좀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이상적이 되겠습니다. 공기 유입을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산소를 할 때는 에너지 중간 저장소에서 기존에 휘발유가 됐든 가스가 됐든 연료통에서 그것을 섞어주는 거죠. 뭐 거기에 산소하고 수소가 됐든 이렇게 이런 중간 저장소의 역할을 연도 전체 연료를 대표주고 섞어주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엔진에 열을 식힐 때 냉각팬을 제 방식대로의 기존에 선풍기 날개 같은 건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안쪽은 좀 두껍고 그다음에 바깥쪽은 좀 넓고요. 그다음에 안에가 이렇게 보조 날개가 어떤 형태가 되든 보조 날개지. 보조 날개가 돼야죠. 공기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회전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날개가 크면 그렇죠. 그게 안 되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더워져요. 그래서 보조 날개를 조금만 두시면 그거 자체가 굉장한 효율을 나타낸다는 것을. 그걸 냉각팬을 2개를 미니 사이즈 2개가 낫지 한 개보다 2개 낫습니다. 한 개를 큰 거를 돌리려면 에너지도 많이 들어요. 작은 거는 많이 팍팍팍팍 최대한 아까 지금 에어컨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냉각팬의 속도를 많이 높여줘요. 그리고 그것이 금속체이면 더 좋습니다. 알루미늄 금속체, 레벤 금속체면 그 자체가 차갑게 식혀주는 역할을 하니까 공기하고 닿는 순간 차갑게 식혀주죠. 그래서 알루미늄 금속팬이면 오히려 더 좋다. 뜨거운 열에 플라스틱은 오히려 녹는다. 장기적으로 갈수록. 그래서 이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전기에 뭐 이렇게 전기가 막 이렇게 다 가지고 이렇게 누전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방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 모터 돌리는 부분은 플라스틱 겉에만 날개만 이렇게 알루미늄 한다. 이런 방식도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돌릴 때 회전축 돌릴 때 거기다 매듭을 하나 줍니다. 매듭을 줘서 전체적으로 강하게 돌려지도록 회전 날개 돌릴 때 그렇게 축 있잖아요. 뒤에 잡아 돌리는 매듭을 줍니다. 그 다음에 모터를 돌리는 방식, 어느 방식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3층 층층이 구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이 2개로도 상관없어요. 2개로도 상관없으나 이쪽 자동차 바퀴를 제가 이렇게 갖고 이렇게 붙여갖고 돌린다고, 이건 회전축 돌리는 부분이고, 보다 얄쌍하거나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7단계, 그리고 층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2단계도 될 수도 있고, 이거 빠져나가려고 2단계로 하려고 하는 사람 참 엽서한 사람이
구조 원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모터를 이런 형식으로 할 때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디스크 패드도 이런 식으로 층층이 구조로 해서 양쪽으로 딱 잡아주거나 자동차 바퀴 돌릴 때 이렇게 돌린다고 지금 말씀드려요. 회전축에도 매듭을 주고 스크류 매듭을 줄 수도 있다. 스크류 형태의 스크류 나사 구조. 커넥팅 노드에도 제가 이렇게 매듭을 준다. 피스톤도 이렇게 나갈 때 연소실에 나갈 때 밖에 직경이 밖에 그 피스톤의 직경이 약간 더 크게 해주면 더 효율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배기관 같은데도 회전식 나사 구조를 보다 빨리 나가는 환경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배기관의 열 같은 것도 그래서 금속 매듭을 좀 주면 열이 발산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열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냉각팬을 2개를 둔다. 이것도 알루미늄으로 회전 날개를 주면 훨씬 더 냉장고나 아니면 뭐 에어컨 제가 신형 실외기가 없는 신형 에어컨을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도 도움이 되겠다. 뭐 그렇죠. 그 금속체를 갖다 매듭을 놔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금속체 매듭을 놔주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단가가 많이 올라가면 또 안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연진에 뜨거운 열에 녹는다면 뭐 플라스틱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다만 회전하는 속도를 좀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계곡의 바람처럼 속도를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열을 갖다가 증발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단가 문제가 된다면 플라스틱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자동차 안에 엔진 같은 경우는 냉각팬 자체가 이제 회전하는 그것을 알루미늄이나 이렇게 좀 차가운 거 좀 차갑게 해주는 그런 종류의 금속이라면 뭐 그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소재가 뭐가 됐든 간에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냉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UFO를 만들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렇죠. 그 UFO를 제가 어느 정도 연구를 했다고 제가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여러 개의 연소실, 하나의 병렬 구조, 한 개보다는 100개, 1000개가 낫다라는 거죠. 100개, 1000개에서 띄우면 엄청난, 그래 휘발유로도 가능해요. 우라늄을 이제 뭐 세슘 같은 거 정제해가지고 갖고 다니기 편하게 분말하시고 그걸 녹여요. 녹이고 뭐 또 다른 그 안에서 용매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안전한. 그래서 용매에서 중간 저장소에서 이것을 산소하고 섞어줍니다. 그래서 산소하고 섞어주고 이제 증기화 시켜주고 좀 온도를 높여가지고 연소실 안에서 이렇게 덮여줄 때 기존에 그냥 그러죠. 휘발유로도 그냥 불 붙여가지고 좀 작은 온도로 좀 연소실을 높인 다음에 이렇게 태워주면 훨씬 더 좋아요. 연소실의 내구성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소를 공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기를 좀 더 유입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소실 내부 안을 갖다 이렇게 연소실을 코팅을 해줄 것인가 이런 연구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좋다 보니까 과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연소실 자체도 하나보다는 그렇죠 10개가 낫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병렬 구조는 제가 나름대로 가지는 독특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쌍발 전투기 엔진은 봤어요. 그렇지만 10개, 100개 있는 거는 못 보셨죠? 네. 그 다음에 앞에, 뒤에, 그 다음에 위, 아래, 양옆에 이런 식으로 연소실을 놓거나 100개로 만드실 때 그럼 한 1km, 2km, 5km의 큰 비행체도 얼마든 지금 기술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밑에 지금 양력을 띄우기 위해서 밑에 이렇게 비스듬히 분사하는 이 사선 구조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양력을 얻으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추력을 넣는 이 사선으로 분사하는 이 구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그렇죠 연료실에서 각기 이제 열만을 생산해 갖고 한 군데로 압축해서 조용히 뭐 이렇게 바다다 그러면 잠수함 어뢰 같은 게 소나 같은 게 들키지 않고 열로만 이렇게 회전처럼 솔직히 열 토네이도 현상을 일으켜 주는 거죠. 믹서기처럼 돌려가지고 조용히 분사를 해서 열 추정 미사일도 피하고 그런 모드도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 특허다운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예 뭐 장약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연료 같은 걸 한꺼번에 여러 연소실 폭발시켜가지고 하나의 통로 또는 여러 가지 몇 개의 통로로 내뿜는
겉으로 버너가 나 있고 이렇게 그 열을 이제 통로가 그걸 열을 견딜 수만 있다면 버너가 있고 바로 거기서 분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합쳐서 분사를 하는 거죠. 한 군데가 이제 이상이 생겨도 연소실에 나머지는 살아 있으니까 전혀 뭐 추력만 좀 떨어질 뿐 안전성에 있어서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 이착륙, UFO 수직 이착륙도 이렇게 열을 분사를 해가지고 회전식 토네이도 이렇게 회전체가 있겠죠. 돌리는 믹서기처럼. 그래서 연탄구멍처럼 여러 군데 놓으면 높이 뜹니다. 원래 이제 이걸로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걸로 이제 회전을 해가지고 바닷물이나 이거 끓이거나 육지에서도 공기를 데펴가지고 토네이도를 일으키거나 태풍을 일으키는 기술이에요. 인공번개 만드는 기술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속체에다가 그것이 견딜 수 있는 이상의 전류를 과다하게 확 빠른 시간에 주면은 그것이 바바바박 거리는 현상이 넘치니까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에너지가 넘치니까 또는 주변에 피레침 같은 거 이렇게 막 두면은 그쪽으로 열이 이렇게 전기가 전송이 되는 이 전기 전송과 전파 전송 기술이죠. 전파 전송 기술은 그래서 바닷속에 페리층 같은 것들을 많이 두고 그래서 지진을 일으키는 데도 사용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태풍을 일으키는데도 마이크로웨이브로 돌려가지고 일으킨 다음에 수증기까지 올리네요. 이렇게 태풍을 여러 대에서 하면 더 강력한 태풍이 되겠죠. 반대편에서 태풍을 소멸시키면 반대편에서 일으켜주면 소멸되고 너무 쉽지 않습니까? 화산 폭발하는데도 그냥 마이크로웨이브 쏘면은 우리가 전자레인지에서 물 데우듯이 화산을 데워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화산 폭발도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지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로 데워버리면 그래서 일정시간 타버립니다. 좀 강력한 에너지라고 그러면 그래서 옆에 움직이는 원리는 그렇게까지 현대기술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다. 이런 부분들을 다 병렬 구조, 그 다음에 열 축적, 열을 여러 군데 연소실에서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것을 회전체를 통해 다섯 열 토네이도 현상을 일으켜 수직 이착륙하거나 잠수함을 해서 열 추진 방식으로 해서 소나에 들키지 않고 또는 하늘에다 그러면 열 추적 미사일에 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추진 방식은 제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통로 자체에다 매듭을 주는 행위, 매듭을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통로 자체를 아예 그냥 이렇게 만들어 버리거나 통로 자체를 스크류 구조, 나사식 스크류 구조를 통로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 이런 식으로 만들 이런 기술도 자기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에 통로를 좀 좁혀준다든지 이런 것들 안에다가 나사식 회전 구조 서로 그 나사의 회전 직경이 회전의 간격이 틀린 거죠. 넓고 좁고 중간 정도 좁고 아주 좁고 이런 식으로 통해서 압력을 증폭시키는 기술도 저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설계에서 이렇게 상층 하루를 내려가서 상류로 다시 올라가는 이렇게 구조도인데 이것을 반도체 이런 기술 발열 문제랑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반도체에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구리선에다 이렇게 점을 찍거나 동그란 네모난 찍거나 별 모양은 중요한 게 이게 중간 저장소 개념인데 이것을 찍어서 속도를 증폭시키는 행위 이런 것도 안 됩니다. 필라멘트에다가도 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을 줘가지고 전체적 구조를 튼튼하게 하고 빛을 좀 밝게 하고 오랫동안 수명이 간다라고 해서 필라멘트 백열 정도가 새롭게 조명받을 것이다라고 그 아이디어를 냈었어요. 지적재산권이 얼마나 지켜지는지 봅시다. 저는 뭐 이런 구조로 해서 이게 만드는 거는 에너지 증폭 구조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쭉 총로를 뭐 길이는 상관없어요. 좁혔다 넓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든데 이거 나사식 스크류 구조로 통로 자체를 만든데 제품 안에 나사식 스크류 구조 회전 구조로 해서 증폭시키는 행위 이런 부분들을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기점을 만들어서 분기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서 하나의 여기서 분기하는 거 이런 분기점을 만들어서 동그랗게나 네모나게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 제 기술을 침범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밖에다가 구리선 밖에다 매듭 주는 행위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발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위로 이렇게 층층이 올려가지고 옆으로 붙여가지고 하는 행위도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것도 제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전기 자동차나 그다음에 뭐 수소 자동차, 전기 자동차 미니 배터리
지금 수소 자동차에 미니 이렇게 수소 저장, 그렇게 병렬 개념 숫자를 많이 해가지고 하면 되게 좋다고. 중간 조장소 개념으로 슈퍼 카패시터 같은 것을 두면 좋고, 전선도 중간에 굵기를 서로 틀린 굵기. 전선을 제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굵기는 없죠. 전선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전선을 만든다. 구리선 반도체 설계할 때나 기판 설계할 때도 이런 구조들을 만든다. 전선. 이거는 뭐 통로 2m가 될 수도 있고 전선은 길이는 틀린데 그걸 2m를 이렇게 다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와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전선의 굵기가 틀린 이걸로도 중간 조장소 반도체 설계할 때나 뭐 기판 설계할 때 이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들어가면 제일 구조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증폭 장치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수소 자동차에도 이게 수소와 산소를 섞는 중간 저장소로서의 개념,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에도 슈퍼 카패시터가 좀 효율이 좋아야 되겠죠. 그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병렬 구조로 만들어서 거기서 곧바로 이제 플러그로 이렇게 주유소에서 막 10개짜리, 10개짜리, 5개짜리다가 뭐 각각 있을 거 아닙니까? 파워를 따라서. 거기다 전기선을 동시에 꼽아주면 동시 충전이 되니까요. 슈퍼 카패시터 같은 장점, 충전과 방전이 빠른 장점을 가진 것을 미니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렇게 전기 미니로 만든 전기 그렇게 배터리와 같이 연결해 주면 좋다. 전선의 굵기를 특히 바퀴를 구동하는 부분에 이렇게 전선은 굵기는 다른 데보다 차별화해서 두껍게 만들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두껍게 만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로 하는 만큼 전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